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문제를 푸는 거, 저번에는 주장,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것들을 다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번에는 문제를, 어떤 유형의 문제를 풀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유형은 목적입니다. 목적. 목적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묻는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떠한 형식이에요? 다들 알다시피 편지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지글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글을 읽다가 편지글은 이렇게 글이 써 있어요. 지문이. 글을 읽다 보면은 문장 초반에 글의 목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읽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랜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빠르게 쭈루루룩 읽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다행히도 이러한 편지글은 내용이 전혀 어렵지도 않고요. 어려운 구문이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해석하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빠르게 해석을 합니다. 빠르게 해석하면서 가는데 이제 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죠. Please, 삐리리, 뭐뭐 해주세요. 이런 말들. 또는 이런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은 I am writing to 삐리리. 그죠? 그럼 나 쓰고 있어요. 뭐 하려고 쓰는 거야? 투부정사 하기 위해서 나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뭐 I'm writing 뭐 this email to 삐리리 이런 식으로 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보이게 되면은 빠르게 요놈은 목적 문제구나. 그럼 빠르게 요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런 표현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빠르게 내용을 쭈루루룩 보다가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요런 데에서 조금 주의 깊게 보면은 답은 금방 나온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관건은 해석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관건이고요. 요런 표현을 찾아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안내문이 나오는 그러한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안내문이 나오는 문제는요, 대부분 다 그냥 포스터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스터 같은 형식이 되어 있고요.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은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뭔가 제목처럼만 쭉쭉쭉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아마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안내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얘 일치하냐 또는 불일치하냐 요거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 거는 안내문은 보통 두 문제가 나오죠. 그죠?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치 문제, 하나는 불일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푸는 방법은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요. 제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문제가 대부분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은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1, 2, 3, 4, 5 중에는. 즉, 저 같은 경우에는 5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6번이 왜 나와? 자, 4번을 보고 3번을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5번, 4번, 3번 순으로 정답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자, 이러한 안내 글들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앞뒤 문맥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5번만 읽으면 답이 나와. 5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면. 그렇기 때문에 답이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을 먼저 공략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터는 반드시 안내문 같은 경우에는 5번, 4번, 3번 순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좀 빠르게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러한 유형들은요. 오늘 소개해드린 유형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정답률이 높아. 정답률이 높다는 건 뭐야? 다 풀어. 왜? 시간만 주면 다 푼다는 거야. 즉, 그럼 여기서는 이것도 역시나 주제 문장이랑 마찬가지야. 시간을 절약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과 안내글에 대해서 푸는 방법을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도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는요, 사실은
뭐 그냥 도표가 나오고 그거에 대한 설명글이 나와서 1, 2, 3, 4, 5 중에 그 도표와 맞지 않는 거를 골라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상 뭐를 물어보냐면은 너 비교급 해석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가 뭐보다 더 크다, 더 작다, 뭐 언제는 증가했다, 뭐 감소했다, 뭐 3배 많다, 반이나 줄었다 이러한 표현들이 보통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비교급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사실상 비교급 해석 못한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럼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 문장을 보고 그래프 딱 보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만 분석하면 되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나 많이 나오는 번호부터 조금 하는 게 좀 시간을 많이 절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이 분석을 해봤는데 몇 번이 가장 많이 나오냐? 4번, 5번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와요. 4번, 5번이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5번, 4번 하셔도 됩니다. 4번 다음에 5번을 가고 그 다음에 3번 순으로 갑니다. 그리고 1, 2번 순으로 가는데요. 1, 2번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1, 2번 나오게 되면은 뭐 어쩌겠어. 좀 운이 나쁜 거야. 그죠? 하지만 4번, 5번, 3번 순으로 풀면은 거의 대부분 빨리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해주는 거에 중점은 뭐라고? 빨리 푸는 거에 중점인 거예요. 알겠죠? 문장에 유기적 관계가 필요 없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도표는 뭐 그런 식으로 비교급 해석을 잘 할 수 있냐? 4, 5, 3순으로 풀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글의 분위기 또는 심경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분위기 또는 심경을 묻는 문제는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글의 분위기 또는 심경을 나타내는 물어보는 문제고요. 하나는 뭐예요? 심경 변화를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심경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자, 그럼 보통 글이 이렇게 있어요. 글이 보통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글이 써져 있는데, 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글의 심경을 물어본다? 그럼 마지막에서 한두 줄만 읽으면 답 나와요. 진짜야. 마지막에 한두 줄만 읽으면 심경 나와요. 자, 심경의 변화지. 그럼 뭐 하면 돼? 초반 한두 문장 읽고 마지막 한두 문장 읽으면은 이때 심정과 이때 심정을 쓰면은 답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거는 심경의 변화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 여기를 보고 답 체크를 하잖아. 그러면은 답이 나오는 경우도 꽤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가 막 좋아 죽어. 좋음. 그럼 막 보기가 있을 거 아니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어. 1번 놀람, 2번 슬픔, 3번 흥분, 4번 행복, 5번 또 뭐 있을까? 겁먹음,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좋으니까 뭐야? 뭐 행복이겠지, 당연히.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심경 변화긴 한데 그 다음에 뭐로 변하겠지. 근데 얘와 상관없이 얘로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 뭐 조금 아쉬워. 뭐 익사이티드도 맞는 것 같고 행복도 맞는 것 같아. 그런다고 하면은 이쪽을 보면서 나중에 골라주면은 답은 금방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의 분위기를 묻는 문제들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면서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4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5가지는요.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일치 문제. 자, 일치 문제는요. 그래도 조금은 좋은 게 있어요. 왜? 뭐가 좋냐면요. 보기가 한글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그죠? 보기가 한글이야. 그래서 좀 좋아. 그리고 일치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뒤에부터 푸는 게 좋아요. 뒤에부터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4번, 3번 순으로 가시는 게 정답을 빨리 찾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해 주는 거는 정답을 빨리 찾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반드시 5번, 4번, 3번 순으로 정답률이 그렇게 무조건 나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가끔은 2번도 나와요. 하지만 확률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이쪽에 조금 더 도박을 해보는 거죠. 그지? 그래서 5, 4, 3 순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좀 봐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5번 보기에 있는 키워드 또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먼저 잡아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지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분명히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이렇게 5번이 있겠죠. 그죠? 그럼 5번에 예를 들면은 1972년 뭐뭐뭐뭐 했다.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나왔어. 자, 그러면은 자, 5번에서 1972년에 뭐뭐뭐 했다라는 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재빠르게 뭘 찾아줘야 돼? 지문에서 뒷부분에 1972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찾아주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만 문장을 깔끔하게 읽어갖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4번에 뭐가 있어? 차 사고가 났대. 차 사고가 나서 뭐 어떻게 됐대? 그러면은 이제 5번이 아니라는 거, 이제 답이 아니라는 거 찾았어. 그럼 4번을 찾아야 되잖아. 그럼 4번에서는 뭘 찾으면 돼? 뭐 어떤 단어에 여기에 뭐 요 바로 앞에 카 액시던트가 있어. 그럼 여기를 깔끔하게 읽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답을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항상 그랬듯 주제도 그렇고 제목도 그렇고 요지도 그렇고 그런 문장들의 다 문제 푸는 방법은 뒤에부터 풀어갖고 답을 유추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을 너희들이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깔끔하게 잘 할 수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약간 어떻게 보면은 꼼수 같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가 열심히 그 노력을 해가지고 가장 많은 확률로 이제 나오게 된 그러한 순서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러한 순서를 바탕으로 해서 이 5가지 유형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잠깐만 끊었다 갈게요.